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의 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요 직책에 있었고 많은 부하 직원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정년을 맞이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퇴직 후 저는 회사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보니 더 큰 공허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10년 전에 저를 떠났고 성인이 된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하고 주말도 업무에만 몰두했던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도 찾아갔습니다. 진단은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산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산에 올랐을 때 저는 숨이 차서 몇 번이나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 숨참으로 인한 아픔이 저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 3회 이상 산을 오릅니다. 새벽에 일어나 지리산, 남산, 북한산을 오릅니다. 산 위에서는 회사도, 나이도, 외로움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살아있다는 느낌만 남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몰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해 등산화를 신은 저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숲속의 고요함, 나뭇잎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햇빛, 코끝에 와닿는 흙냄새. 이 모든 것이 저의 마음을 한 겹 한 겹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올라가다가 저는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천천히 산책을 하듯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숨이 차 보였나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많이 올라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 산에 오는 이유, 삶에 대한 생각들까지 산 정상을 향해 함께 올라가면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그녀에게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유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이 낯선 여인에게 점점 끌려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도 저와 같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우연한 만남. 혹시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려는 신호는 아닐까요?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자리인 것처럼요. 산 정상에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펼쳐진 산들, 그 사이로 흐르는 구름,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태양.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2~3번은 와요. 이곳이 제 명상 장소거든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저도 요즘 자주 와요. 회사를 그만둔 후로는 거의 매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유진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10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그의 사업이 지방에 있었거든요. 처음엔 주말마다 왕래했는데
점점 바빠지더니 결국 떨어져 살게 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담겨 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5년 전에 그가 떠났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요. 유진이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였어요. 혼자 사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내가 나가갈 때 사유라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은 10년을 함께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그 후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을 만날 기회 자체가 없었고 있어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 봐 말이에요. 유진이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본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감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그리움과 공포가 뒤섞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지 10년이 됐어요. 그때 저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회사가 제 전부였거든요. 사실 그게 아내가 떠난 이유이기도 했어요. 아내는 제가 그녀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그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어요. 정년이 됐으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회사 없는 저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저는 이 산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만 제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말을 마치고 나니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면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내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진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죽음에 가까웠군요. 저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까지 생각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 이유를 찾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한번 정말로 끝내려고 생각했어요. 약을 많이 먹으려고요. 하지만 그날따라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산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본 이 하늘을 보니 자꾸 죽음이 무서워지더라고요. 하늘과 구름, 그리고 새들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용기와 절망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우리를 구한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만난 것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제 손이 그녀의 손 쪽으로 움직였고 우리의 손가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의도한 것인지 우연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계속 만나도 될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네. 유진의 대답은 조용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계속 보고 싶어요. 산 위에서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으며 서로에게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서로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같은 절망을 겪었고
같은 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우리는 여전히 산 정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산 정상 근처에 작은 캠프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마치 둘 다 같은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밤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진이 가져온 작은 가방에서 간단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국, 야채, 그리고 작은 버너. 제가 차에 두고 온 술 한 병도 꺼내왔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조용히 요리를 했고 어둠이 깔려올 무렵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점점 더 검어지면서 별들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담요를 덮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어깨가 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둘 다 그 접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 따뜻하네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제 손이 이미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술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겉핥기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유진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여인이 10년을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누군가의 손길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 한마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래됐어요. 10년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별빛 아래서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담요 아래서 우리의 어깨는 더욱 밀접하게 닿았고 제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게 됐습니다. 유진은 몸을 돌려 제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이게 괜찮을까요? 유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움직임도 거의 없이, 오직 서로의 온기와 숨소리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머리 냄새, 그녀의 부드러운 등,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신체의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이 몸을 일으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눈, 그녀의 입술, 그녀의 피부, 모든 것이 쟤를 자극했습니다. 당신도 저를 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처음 만난 첫 키스인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제 몸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우나요? 저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원하고 싶어지는 느낌 오래됐어요. 유진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뺨에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욱 강하게, 더욱 깊게. 밤이 더 깊어지면서 우리의 키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손은 서로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의 외로움, 20년의 단절, 그리고 오늘 만난 기적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옷이 하나 둘 벗겨졌습니다. 산 정상의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마치 오래된 연인인 것처럼 서로를 만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의 온기를 찾았고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욕망과 정서적 갈증이 뒤섞인 경험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다시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의 머리는 여전히 제 가슴에 기대어 있었고 제 팔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후회해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요? 네. 저도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져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제 가슴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인가? 아니면 두 명의 외로운 사람이 일으킨 환상인가? 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 저는 이 여인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의 밤은 우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정말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을 아는 제 몸은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을 혼자 살아온 이 여인이 초면의 남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그 말이 제 마음을 이렇게까지 흔들다니. 저도요. 당신이 없었던 이 모든 세월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하고 나니 우습기도 했습니다. 초면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산 위가 아니었습니다. 나가면 아파트가 있고 일상이 있고 서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산 아래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산 속의 환상일 뿐일까요? 당신 이 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진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당신을 안고 싶어요. 내일은 생각하기 싫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산 위의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산행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산을 내려왔고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요. 유진이 산 입구의 주차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나도 돼요? 계속?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 아마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만나는 것에는 항상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겪은 그 강렬한 감정이 일상 속에서는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다시 같은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조차 우리는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 행복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을 생각하면 행복한데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산 위에서만 완벽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궤도 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유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속의 시간,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적이 계속되지는 않는 법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간직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만난 두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같은 숲에 있으면서도 뿌리는 다른 곳에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산에 올랐습니다. 혼자 말이에요. 그곳에는 더 이상 유진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향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그녀를 안던 그 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짧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했다고요. 그 산속의 며칠은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줬고 죽음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을 돌려놨습니다. 혹시 유진도 같은 마음일까요? 혹시 그녀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산속에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고독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산에 오릅니다.